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있어야 당연히 수업이 깔끔하겠지만 이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 가르치는 게 다르고 또 학교 출판사마다 교재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교재 없이 그냥 개념만 조금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노트 같은 데 적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교재 없이 하다 보니까 수업이 되게 깔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알아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 그리고 이제 문장의 짜임, 그거를 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알아둬야지 우리가 문장 성분과 그리고 문장의 짜임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라는 개념은 아마 중1 교과과정 때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구품사에서 막 아마 외우셨을 텐데 그 품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품사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말해요? 단어의 이 종류를 말이죠. 단어의 종류. 단어의 종류라는 건 우리도 이제 사람의 종류가 있잖아.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우리 뭐 황인, 뭐 백인, 뭐 흑인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단어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종류를 나눠보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품사라는 건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사라는 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품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쌤은 당연히 황인이겠지. 근데 쌤이 막 새하얗게 비비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품사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물론 나중에 뭐 전미사가 붙으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배우겠지만 일단은 안 바뀐다고 아시면 돼요, 여러분. 네, 품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뀌지가 않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품사 찾는 문제에서 이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쁘다가 이제 당연히 형용사죠. 품사 따지면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쁘다 같은 형용사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활용이라고 걸 하잖아. 그 얘가 문장 안에서 뭐 예쁜 칼이나 이렇게 예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품사는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이 예쁜이라는 친구는 예쁘다가 바뀐 거니까 우리는 얘는 품사가 여전히 뭐인 거예요?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품사란 건 기본적으로 전미사가 붙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제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될 테고 근데 전미사 이런 개념은 아마 이거 듣는 중등 친구들 수업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품사를 기본적으로 외워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란 말을 많이 쓰지. 기본적으로. 품사는 우리가 형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과 이제 의미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어요. 품사는 나누는 기준은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구품사는 뭐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의미에 따라 나누는 건데, 그럼 우리 구품사 어떻게 나눠 얘들아? 명사, 대명사, 뭐 수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있죠? 관용사, 뭐 부사 있을 테고요. 네, 우리 또 뭐 있을까요? 조사, 그 다음에 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감탄사. 9개 다 썼나? 다 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구품사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품사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이 단어가 어떤 애인지 알아야 뭐 문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 품사는 문법에서 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품사를 모르셨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이제 어떤 것인지 뭐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면 네, 왼쪽 위를 보시면 시간이 좀 흘러있죠. 밥 먹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품사가 이제 어떤 걸 가리키는지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물의 아니 뭐 사람의 뭐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명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명사를 굳이 나누자면 뭐 보통명사와 아니면 고유명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보통명사는 우리가 이제 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펜이 아닌데 우린 그것들을 통틀어 그냥 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특성들을 묻고 그거의 이름 지은 거 그런 거 우리는 보통명사라고 고유명사는 뭐 세상에 하나뿐인 거 예를 들어
뭐 백두산, 아니 뭐 서울, 아니 뭐 한강,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이런 것도 다 고유명사가 되겠죠. 뭐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고, 자, 대명사는 뭐예요, 여러분?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 해서 가리키는 거를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와 이제 지시 대명사로 나누게 되는데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나, 너, 뭐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너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너네 이름 너네가 아닌데 왜 나는 너네라고 부를 수 있어? 너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신해서 가리켜주는 걸 우리는 대명사라 하고 그게 사람의 이름일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라고, 그다음에 이게 뭐 사물이나 아니,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 아니면 그것, 저것,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량이나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는 또 뭐 양수사, 아니, 서수사. 그래서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 이제 하나, 둘, 셋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우리 서수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사에서 일단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수사에서는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수사와 이제 관형사를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내가 사과 한 개를 먹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란 것과 이제 한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의 품사들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수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이라는 건 수사일까? 아니 얘는 수사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수관형사, 어쨌든 관형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체언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사, 대명사, 수사 썼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해요? 얘를 우리는 체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되게 중요하죠? 네, 체언이라고 부른다는 그 별표 치시고. 자, 그러면 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 부르냐? 여기서 체가 몸체자예요, 몸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체언이라는 친구들은 문장에서 몸통이 되는 친구들을 우리는 체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에서 또 몸통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문장에서 주로 뭐로 쓰인다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로 주로 쓰이는 친구들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이렇게 기능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체언이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다 이렇게 썼잖아. 이 하나를 이라는 건 지금 문장에서 문장성이 뭐예요? 목적어죠.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얘는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내가 사과 한 개를 먹었다 해서 이 한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뭐 사과 한을 먹었다, 아니 사과 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또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얘의 역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 한은 개라는 걸 꾸며주고 있잖아. 개는 개인데 한 개. 근데 이런 개라는 명사,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친구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사인지 관용사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으면 수사인 거고, 아니면 우리가 뭐 관용사건, 딴 거든 이렇게 나뉜다는 거 여러분 조금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뒤에서 조사란 걸 말하면서 하겠지만, 조사는 우리가 보통 체온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도 체온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과 하늘,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지 못하면, 얘는 관형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수사와 관형사의 차이는 여러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를 이거를 기능별로 말했을 때 뭐라 한다고요? 체온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형사 보면은 우리가 관형사라는 친구는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친구를 꾸며주는 친구인데 뭘 꾸며주냐면 체온을 꾸며주는 친구예요. 체온을 꾸밈.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별표. 자, 관형사는 뭘 꾸며준다? 체온을 꾸민다. 근데 이걸 꼭 관형사라고 안 해도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는 관형어라는 걸 또 배우고 이제 문장이 짧으면 또 관형절이란 걸 배우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관형자가 붙으면 무조건 뭘 꾸며주는 거야?
무조건 체언을 꾸며준다고 아시면 돼요. 그럼 관형이란 단어의 뜻이 체언을 꾸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뭘 꾸민다? 체언을 꾸민다. 그냥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자,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다 누가 꾸미겠어? 나머지 친구들은 다 부사가 꾸민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주로 용언. 주로 용언이라면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죠. 어쨌든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부사는 체험 말고도 나머지를 다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용언도 꾸미고 아니면 뭐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건 예를 들어 뭐 그리고 뭐 그러나 뭐 이런 접속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뭐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네, 뭐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그냥 다 꾸민다고 아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알기 쉽게 자 관형사는 세연을 꾸미고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꾸민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사가 꾸민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근데 한 가지만 혹시 몰라 써놓으면, 내가 근러면 우리가 부사는 체언을 꾸미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부사도 제한적으로 체언을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쌤이 말 안 해주셨으면 그냥 모르셔도 돼, 얘들아. 근데 가끔 이제 어려운 학교에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서, 그럼 부사가 이제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한적이에요. 되게 적어. 이런 경우가 얼마 없어.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내 사랑은 오직 너야. 라고 했을 때 이 오직이란 건 품사를 보면 부사예요, 여러분. 예, 부사인데 오직이 꾸며주는 게 뭐예요? 지금 너라는 걸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부사가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체언을 꾸미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예 못 꾸민다면 또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묻고 그냥 우리가 간단히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사가 꾸민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 자, 그럼 관형사 부사는 다른 친구들을 꾸며주는 애예요. 우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걸 유식한 말로 아마 영어에서 똑같이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유식한 말로 우리 뭐라 해요? 수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 뭐라 해요?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수식언. 우리가 기능별로 이 관형사 부사를 묶었을 때 얘네들을 우리는 수식언이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보면 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치를 다르게 합시다. 이제 조사를 먼저 보지 말고 감탄사를 먼저 봐. 감탄사, 조사, 그 다음에 동사, 형사. 자, 분류를 좀 예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조정을 좀 할게요. 자, 감탄사부터 보자. 그럼 감탄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되게 놀랐을 때, 오, 막 이러잖아. 감탄할 때, 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쌤이 물어보요. 네. 아니면 아니요. 이런 대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탄사는 뭐 어떤, 대답이나, 아니면 부름, 뭐 감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탄사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뭐 부르면 뭐가 있어? 야! 아니면 뭐 대답은 뭐가 있어? 네! 아니면 뭐 감탄은 뭐가 있어? 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이라 할 수 있어? 아니 얘네 감탄사 하나만은 당연히 문장이 아닌데 그치? 근데 얘네는 문장이 아님에도 어떻게? 문장 앞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감탄사 같은 친구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얘네들은 문장이 아님에도 독립해서 쓸 수 있네.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독립언. 그래서 따로 쓸 수 있는 이런 대답이나 부름이나 감탄 이런 야, 네, 오, 아니요, 뭐 이런 것들 우리 뭐라 한다? 감탄사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보면 자, 여러분, 조사는 우리가 뭘 조사라고 할까, 얘들아? 조사란 말은 아마 이제 이 문장 짜임 배우는 친구들이 중3이겠죠? 중3들 때문에 조사란 말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조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친구는 막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조사는 뭐냐면 이제 단어 사이에 이제 관계를 밝혀주는 친구들, 뭐 문법에서 밝혀주는 문법 밝혀주는 그냥 뭐 단어라고 하자. 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단어를 우리는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밝혀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말을 해보면, 자, 우리가 철수, 밥,
먹다라고 했을 때, 자, 철수 밥 먹다. 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면, 여러분, 철수 밥 먹다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철수 밥 먹다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몰라. 물론 여러분은 가장 일반적으로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걸로만 해석될까, 우리가? 아니야, 우리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 철수의 밥을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철수를 밥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수밥 먹다 사이에 어떤 조사가 오냐에 따라서 이 철수와 밥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뭐라 말하는 거야? 단어 사이에 관계를 정해주는 애들을 우리 뭐라 한다? 조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한글 맞춤법 배울 때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게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죠. 자, 조사는 하나의 단어예요, 여러분. 철수 가라고 하면 철수와 가가 다른 단어인 거야. 근데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띄었어요, 붙였어요? 이건 붙여 쓴다는 특이한 성질이 있다는 거까지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는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언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언.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내준다 해서 우리는 관계언이란다는 거. 근데 우리가 조사의 종류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조사의 종류 중에 이제 격조사만 좀 볼게요.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하려면 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를 다 봐야겠지만 이제 품사만을 수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격조사만 좀 보자면 조사 중에 이제 격조사라는 게 있죠. 격조사는 뭐예요?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걸 우리는 격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철수 밥 먹다 해서 철수를 주어로 만들어 주고 싶어. 그럼 철수를 주어로 만들어 주려면 철수 뒤에 어떤 조사가 와야 돼요? 이 가라는 조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라는 친구는 철수에게 어떤 자격을 주고 있는 거야? 주어의 자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는 거예요? 주격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철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 을을이 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을을 같은 애를 뭐라 하는 거예요? 목적, 격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주는 거,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는 격조사라고 하는데 이 격조사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격조사 중에서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주는 서술 격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서술 격조사는 우리가 따로 뺏어 씁시다. 자, 서술 격조사. 일단 이렇게 미리 빼놓고 서술 격조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뭐이다가 있어. 뭐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나는 채석이라고만 하면 이거 문장이 성립이 안 해. 왜? 이거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석을 서술어로 만들어주기 위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나는 재석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주사가 와야지 얘가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이제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를 왜 따로 빼놓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명사, 대명사, 수사, 관사, 부사, 감사, 조사 이 친구들은 다 형태로 따지면 뭐라 하냐면 불변어라요. 불변어. 불변어 우리가 이 정도 한자는 알죠? 불변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국어 문법에서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 불변이라는 거 활용을 하지 않아? 활용을 하지 않는 친구를 우리는 불변어라고 해요. 또 활용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외에 활용이라는 건 뭐예요? 한 단어 안에서 형태가 바뀌는 거. 예를 들어 먹다는 우리가 뭐 먹니? 먹고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 먹다라는 단어가 형태를 바꾸는 거, 한 단어가 형태를 바꾸는 거는 활용이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기 조사까지, 여기 얘네들은 다 불변어예요. 얘네는 활용을 하지 못해. 근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 동사, 형사, 그리고 조사 중에서 뭐다? 이 서술격 조사가 있다. 이 서술격 조사는 조사 안에서도 약간 조금 특이한 친구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따로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 중에 이제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불변어 활용을 못해. 이 서술격 조사만은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를 우리는 가변어라고 할게요. 가변어. 자, 가변어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꼭 좀 알도록 합시다. 자, 가변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조사, 불변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뭘 물어보게 되냐면, 이 동사, 형용사를 이제 구별하는 걸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개념부터 좀 말하고 가면, 여러분 동사는 뭐예요? 동사? 어떤 움직임, 또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는 동사라고 해요. 형용사는 뭐예요? 어떤 상태나 성질, 성질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당연히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는군. 이거는 성질을 나타내는군.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좀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구별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흐르다. 흐르다는 품사가 뭘까? 흐르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네, 형용사고 예를 들어 방에 아니면 뭐 교실에 사람이 가득 차다. 가득 차다해서 이 차다에 품사 뭘까? 차다. 교실에 사람이 가득 차다해서 이 차다의 품사는 역시 동사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멋지다. 이건 뭐 형용사가 되겠죠. 아니면 뭐 건강하다. 건강하다. 이런 것도 형용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냥 구별하셔도 되는데 아마 좀 느끼기에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용사와 동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고등 문법이랑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뭐야 미쳤나 봐. 이거 흐르다가 왜 형용사로 썼을까? 동사예요, 동사. 미친놈아 동사.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다 가운데에 니은을 넣어볼 거예요. 니은. 이런 걸 우리는 현재형 선어말음이라 하는데 그런 말은 지금 알 필요 없이 그냥 니은을 넣어봐서 이 니은 건강한다. 자, 이런 식으로 니은을 넣어봐서 말이 되면 동사예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다 흐르다를 흐른다로 바꿨어. 그럼 말이 돼야 돼. 말이 되잖아, 그치? 그럼 흐르다는 뭐인 거야? 동사인 거야. 말이 되니까. 네, 가득 차다. 이거를 가득 찬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 그치? 말이 되면 뭐라고? 네, 동사인 거야. 근데 멋진다. 멋진다 말이 돼야 돼. 멋진다 말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뭐인 거야? 형사인 거야. 그다음에 건강한다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인 거야? 형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운데에 이제 니은을 넣어봐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건 나중 가서 배우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시제, 현어말 오니까 결합이 가능해요.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흐른다? 이거는 뭐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현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어.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못 붙어요, 그냥.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뭐 니은 이런 걸 넣어봐서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다. 이렇게 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것까지 말을 해봤고요. 자,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할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용언이라 해요. 근데 왜 용언일까? 여기서 용이 어디서 나온 거야? 활용할 때 용자를 가져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말이라 해서 우리 용언이라 한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용언은 뭘 말하는 거야? 동사와 형용사 두 개만 우리는 용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언이 아니에요. 서술격 조사는 어떤 언어인 거예요? 서술격 주사는 관계원이에요, 관계원. 근데 얘는 관계원이지만 뭐가 가능하다고?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해요? 나는 재석이지만 나는 재석이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언이 아님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약간 특이한 친구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변어라고 하면은 용언만 가변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용언만 가변어인 게 아니라 관계원 중에서도 뭐는 가변어다? 이 서술격 주사 뭐뭐이다는 가변어라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사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자,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형태, 기능, 의미. 의미상으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구품사,
그 품사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기능상으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체언, 수식원, 독립원, 관계원, 용언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나누는 거고 근데 형태로는 이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 변하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잘 아시면 품사는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학교에서 품사를 더 자세히 하려면 뭐 여기 안에서도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겠죠. 뭐 부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성상부사가 있고 뭐 다른 부사가 있고 뭐 부정부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가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보통은 이 정도만 알면 다 잘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품사를 본 거고 그럼 품사랑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가 문장 성분량 개념이죠. 그래서 문장 성분까지만 빠르게 말을 하면 자, 그럼 품사는 뭐라 했어요? 단어의 종류라 했어요. 단어의 종류.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 하는데 우리가 문장 성분은 뭘 말하는 거냐?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어절의 역할을 말해요. 어절의 아이고. 자, 어절의 역할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어절의 역할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써둔 게 있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절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죠. 어절 뭐야, 어절? 어절은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것,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네, 철수가 밥을 먹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얘는 몇 어절인 거야? 철수가 밥을 먹다 이렇게 세 어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철수가와 밥을과 먹다의 문장 안에서 역할은 다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장 이런 어절의 역할을 우리 뭐라 하겠다는 거야? 문장 성분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철수가는 당연히 뭐겠어? 주어일 거고, 밥을은 목적일 거고, 먹다는 뭐가 돼요? 서술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어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말해보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도 뭐가 있는지 여러분 좀 외워주셔야겠죠. 자, 문장 성분은 우리가 쭉 쓰자. 분사보다 2개 적습니다. 7개죠. 주어. 뭐 먼저 쓸까? 목적어 먼저 쓰자.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어요? 관용어. 사어. 그 다음에 독립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이 있고 주, 목, 보, 수를 묶어서 우리는 이를 주성분이라고요. 관용어, 부사를 묶어서 우리는 부속 성분이라고요. 부속 성분. 독립어를 우리는 독립성분이라는 독립성분. 문장 성분이 뭐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품사도 써보고 문장 성분도 써봤잖아. 그럼 좀 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가 품사를 물어볼 때, 내가 품사를 물어볼 때는 여러분이 뭐라 대답하시면 돼요? 네, 사로 끝나는 걸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문장 성분을 물어볼 땐 뭐라 대답하면 돼? 어로 대답하시면 돼요. 어로 끝나는 걸로. 그래서 야, 이거 품사가 뭐야? 관용어요. 이러지 말라고 얘들아. 품사는 사로 끝나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요, 얘들아. 가장 간단한 구별법이죠? 품사는 사로 끝나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요, 얘들아. 이거 좀 대답 헷갈리지 마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문장 성분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묶어서 우리는 주성분이라는데, 자, 이런 문장 성분이 역할이라 했죠,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즐겨보는 뭐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작품 내에서 문장 안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 역할. 자,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알만한 만화 뭐 있냐? 짱구는 못 말려. 야, 짱구는 못 말려서 주인공 당연히 짱구잖아, 그치? 그럼 짱구는 이 작품에서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 당연히 꼭 있어야 되잖아, 그치? 짱구는 못 말려서 짱구가 안 나오면 그거는 짱구는 못 말려가 아니잖아. 그냥 못 말려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성분이라는 거는 이런 주인공처럼 문장에서 어떤 거야? 꼭 필요한 애들,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주성분이란 뭐라고?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 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주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주어는 우리가 보통 뭐 서술의 주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서술의 주체를 우리는 주어라고 하는데, 뭐 서술의 주체 이런 말을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가 아마 주어를 찾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 본 철수가 밥을 먹다 해서 주어는 뭐야? 그냥 철수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주어를 찾아주시면 뭐 주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뭐 서술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서술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 서술의 대상이란 말을 몰라도 우리가 철수가 밥을 먹다 해서 목적어는 뭐야? 목적어는 이 밥을이죠 밥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줄 알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문장에서 어떤 게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아? 목적어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얘들아? 을과 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을이 붙어 있는 건 우리 목적어인 거예요. 왜? 을을이 뭐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한 목적 격조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목적 격조사 뜻이 뭐였어? 목적어에 자격을 준다면 그럼 목적어에 자격을 주는 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걔는 뭐인 거야? 걔는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당연히 을을이 붙어 있으면 그건 뭐인 거야? 그럼 무조건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시나? 어쨌든 목적주사 을을이 붙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을을이 없다 해도 얘들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내 문장에서 나는 밥을 먹는다 대신에 나는 밥도 먹는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해봐. 그럼 얘들 목적어 뭐야? 목적어 밥도예요. 우리 어떻게 알아? 그냥 도 대신에 뭐 붙여보면 돼? 을 붙여서 말이 되잖아. 그치? 말이 된다는 건 얘가 어떤 위치란 거야? 얘 목적어 위치란 거예요. 아, 그래. 밥도가 목적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시면 됩니다. 목적어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보어부터 조금 중요하죠. 보어 별표 치고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보어란 건 영어에서 아마 먼저 배우실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영어는 선행 같은 걸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국어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해주는 보충해 주는 그런 걸 우리는 보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국어에서 보어는 되게 제한된 경우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어는 우리 국어에서 보어는 어떤 경우에만 있냐면 서술어가 되다 아니라일 때 그 앞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다시, 자, 우리는 수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거의 무한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보어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서술어가 모일 때만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면 아니다, 둘 중 하나일 때만 그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보어라고 한다는 거. 자, 예문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나는 뭐 박보검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써보면, 나는 주어고 아니다가 서술어겠죠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뭐야? 박보검이잖아. 얘가 뭐라고? 얘가 보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박보검이 되다 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문장 써봐도 역시 보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박보검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요? 보어라고 한다고 얘들아.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애들이 더럽게 헷갈려하고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도 나와 수능에서도 이 쉬운 게 보어란 게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게 보어라는 게 이게 수능에서도 물어본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보어가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문장이 짤말 때 그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어떤 형태를 배울 거냐면 예를 들어 코끼리는 뭐 코가 길다라고 하면은 이 코끼리는 주어 코가 주어 길다 서술어 그래서 이 코가 길다가 이 코끼리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뭐 아이돌이 되다. 자, 그럼 나는 아이돌이 되다와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문장의 형태가 딱 봐도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어. 대다섯으로 그 다음에 아이돌이 주어겠네. 그러면 얘도 설절을 아는 문장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를 많이 파요. 근데 얘는 우리가 뒤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얘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되다 앞에 있으니까 보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만 있으니까 얘는 호문장인 거고요. 얘 위에 있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는 견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뒤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어가 스스로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이구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숙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잘 아시면 좋겠고 여러분 쌤이 7시 반에 수업이 있어서 빠르게 하면 자 그다음에 주성분 중에 서술어 자 서술어란 뭐냐 그냥 문장에서 당연히 서술해주는 애를 서술어라 하는데 우리는 이 수많은 서술어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어찌하다 그다음에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수많은 서술어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을 우리가 품사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찌하다 같은 경우에는 품사로 따지면 동사고요. 자, 어떠하다는 우리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형사. 그다음에 무엇이다는 우리가 품사를 따져보면 무엇이라는 대명사죠? 네, 대명사는 체언에 속하니까 체언에 이다라는 뭐가 붙은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우리나라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품사밖에 없다? 세 가지 품사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우리 서술어가 다 어찌하다 아니면 어떠하다 아니면 무엇이다 형태라면, 그러니까 품사가 이제 세 가지 중에, 아니, 세 가지 중에서만 이 서술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품사 세 가지가 뭐인 거야? 동사 있고, 형용사 있고, 네, 체언에 서술교조사 이다가 붙은 거, 이거 셋 중 하나여야지만 우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이거 세 개만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네, 부속성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부속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냐면 약간 조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연이라는 건 우리 다시 짱구로 돌아와서 짱구에서 뭐 유리, 철수, 맹구, 뭐 훈이, 뭐 수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나오면 이제 작품이 되게 재밌잖아, 그치? 근데 사실 없어도 돼요. 뭐 유리, 철수 안 나온다고 짱구가 망해? 아니야, 안 망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분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는 부수성분이라 하는데, 그러면 부수성분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짱구 같은 걸 봐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오면 짱구를 더 돋보이게 해주잖아. 그치? 부수성분도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뭐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남을 수식해주는 다른 문장 성분을 이제 수식해주는 친구들을 우리 뭐라 하는 거예요? 부속 성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관용어는 얘들아 뭘 수식해줄까? 뭘 꾸며주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관용자가 들어가면 체언이죠? 체언을 수식하는 걸 우린 관용어라는 거고요. 자,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뭘 수식해주는 거예요? 주로 용언이겠죠, 당연히. 아까랑 똑같아. 부사랑 똑같아, 얘들아. 그 용언을 수식해주는데 뭐 나머지 것들 문장 전체라든지 이런 거 다 꾸며준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대상은 똑같아요. 지금 관용사랑 관용어랑 부사랑 부사어랑 뭘 꾸미지는 똑같아. 그럼 얘들아, 관용사와 관용어가 같은 개념인 걸까? 아니,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문을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음, 예쁜 아이유, 그리고 뭐, 새 책,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들아, 자, 일단은 우리가 문장 성분을 따져볼까? 자, 예쁜의 문장 성분 볼까요? 예쁜의 문장 성분은 지금 예쁜 애 역할이 뭐야? 아이유를 꾸며주고 있잖아. 아이유는 아이인데 예쁜 아이유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하는 거야? 문장 성분은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새 책이지. 근데 얘도 문장 성분이 뭐인 거예요? 얘도 관형어인 거예요. 그럼 문장 성분 똑같네. 그치, 얘들아? 문장 성분 똑같아. 근데 품사는 같을까? 네, 품사는 다르다 했어요. 왜? 우리 쎄는 품사가 뭐냐면 관형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쁜은 품사가 볼까? 이거 아까 말했지만 예쁜은 뭐가 형태를 변한 거야? 얘는 형용사, 예쁘다는 형용사가 형태를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품사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그래서 얘는 뭐인 거야? 얘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러면 결론을 보자면 관용어가 더 큰 개념인 거야? 관용사가 큰 개념인 거야? 관용어가 더 큰 개념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관용어가 있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관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용사라는 애들은 우리가 아까 품사가 단어의 종류라 했잖아. 그럼 관용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얘는 관용어의 역할밖에 못하도록 태어난 친구들인 거야. 애초에 얘네들은 관용어가 되기 위해 태어난 친구들인 거거든요. 이 관용사라는 친구들은. 근데 관용사는 무조건 관용어야. 그러니까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 돼요. 써둘까?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관용어가
관용사이다. 하면 이건 틀려?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야. 왜? 뭐가 더 큰 개념이니까? 관용어가 더 큰 개념이니까 관용어 중에서는 꼭 관용사가 아니더라도 형사 있을 거고요. 뭐 동사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체언에 관계대명사 붙으면 얘도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용사는 태어날 때부터 관용어 역할밖에 못하게 태어나서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이지만 모든 관용어가 관용사라면은 틀리다는 거. 왜? 동사용사, 체언 이런 다른 종류의 친구들도 관용어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형용사인지 관용사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기본형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쎄의 기본형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뭐 쎄다? 쎄다에서 쎄가 온 거야? 아니잖아, 그치? 쎄는 애초에 사전에 이 쎄로만 관형사로만 등재된 친구고 예쁜이라는 친구는 확실히 기본형 예쁘다라는 기본형이 있고 이게 활용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관형어라는 거 봤고요. 부사어도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그럼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써보면 자, 빠르게 가와 이제 빨리 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빠르게 가와 빨리 가. 자, 빠르게 가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이 가라는 우리가 동사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빨리도 똑같이 가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근데 품사는 같다고 다르다고 달라요. 자, 빨리는 부사예요. 근데 빠르게는 우리가 어디서 온 말이야? 빠르다라는 기본형에서 활용을 한 거잖아요. 다라는 어미 대신에 우리 개라는 어미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뭐인 거예요? 형용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빨리와 빠르게 차이를 모르실까 봐 조금 다시 써보면 여러분 빠르다가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어간이랑 어미라는 개념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활용을 한다는 건 이 어간은 보통 뭐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어간은 보통 안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빠르게는 이 빠르다에서 다라는 어미 대신에 개가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빨리에서는 빠르의 형태가 있어 없어? 빠르의 형태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활용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부사란 거야, 얘들아. 좀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부사어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빨리 할게. 수업 가야 돼서. 부사어 안에도 뭐가 있는 거야? 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모든 부사가 부사어이다. 하면 이 말은 맞아. 모든 부사는 부사어야. 근데 모든 부사어가 부사라면은 이거는 또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관용어랑 똑같은 거야. 네, 조금 알아두시고 자, 이 친구들을 우리 뭐라 한다? 이렇게 남을 꾸며주는 친구들 우리는 부속 성분이라는데 이런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꼭 필요하지 않아?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것까지만 좀 쓰면 이런 부속 성분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부속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성분.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에 따라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부속 성분 중에 꼭 필요한 성분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 마음이 급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미안해요. 자, 예를 들어 나는 닮다 라고 하면 문장이 돼야 돼. 나는 닮다 라고 하면 문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너와 따라하면 어색하게 닮았다. 닮았다. 자, 이런 너와라 같은 게 들어와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 그다음에 이 너와라는 건 문장에서 어때요? 꼭 필요한 친구이죠. 근데 얘 문장 성분이 뭐라고? 부사어. 그래서 이렇게 부수성분 중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 우리 뭐라 한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까지 알으시면 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볼게요. 자 독립성분 독립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자 독립어는 우리가 아까 감탄사랑 비슷하게 이제 문장 앞에서 따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우리는 독립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예문을 들어볼게. 예를 들어, 이름 뭐랄까. 자, 리나야, 카레 할 때 리나입니다. 리나야, 라고 하면 리나가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문장선을 보면, 이 네라는 친구는 문장이 아닌데,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으니까 문장성분은 독립어예요. 근데 리나야, 얘도 문장이 아닌데, 문장 앞에서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얘도 독립어예요. 근데 품사는 같아야 달라요? 품사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 네는 감탄사고요. 네, 리나야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예요? 리나라는 우리 명사 체언이죠. 체언의 야라는 우리 호격조사라는데 그냥 호격조사를 씁시다.
어쨌든 이런 조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품사가 같아달라? 품사가 달라? 그럼 우리 똑같은 말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관용어 부사어랑 똑같이 이 독립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독립어 안에 이렇게 감탄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모든 감탄사가 감탄사. 자, 모든 감탄사가 독립어이다 하면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모든 독립어가 감탄사다 하면 이건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체언에 혹격조사가 붙어도 독립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문장 성분까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우리가 문장의 짜임도 쉽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개념은 우리가 고등 문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꼭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빨라서 죄송해요. 안녕.